북한 고위급들의 망명이 쏟아지고 내부 사정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요, 북한이 또 무서운 협박을 해왔습니다. 예고 없이 남한을 타격하겠다. 네, 북한의 협박 전화 통지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발송이 됐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특이한 점은 김정은이 제1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직접 우리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로 전화통지문을 보냈다는 건데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이 크게 흔들렸고 또 남북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점을 오늘 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네, 3스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고 없는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 하는 말은 조금 또 다르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는 드려야죠. 그죠? 전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네. 3년 전 11월 23일 날 그때 이제 연평도 포격이 있던 날인데 네. 그날 아침에 그 유사한 그 북에서 통지문이 날라들었었거든요. 아, 그때 연평도 포격 있기 전에 하는 날 아침에. 네. 하는 날 아침에 그 전통문을 보내서 네. 사격하면 타격하겠다. 라는 이제 공갈성 그런 그것이 실제로 됐던 거죠. 아, 사격하면 타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날 오후에 그냥 연평도 공격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날.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조금 상황은 틀립니다. 이제 17일 날 뭐 최고 존엄을 우리 보수단체들이 그 훼손을 했다 하는 이제 그런 명분을 걸어서 일종의 협박성 이런 이제 전통문이라고 보지만은 네.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뭐 김관진 장관뿐만 아니고 네. 여러 전문가들 미국에서도조차도 그와 같은 지금 이 북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는 처지에 네. 북의 선전 매체도 아니고 이 북한 최고 당국이라고 하는 국방위의 서기국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이름으로 그런 어떤 서기국에서 이런 것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죠. 하여간 북한의 두 얼굴 어떻게 보면은 어제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회의는 한쪽에서 하고 네. 또 한쪽에서는 그런 전통문을 보내서 대남 협박을 하고 하여간 지금 갈팡질팡하는 북한의 이 현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명확히 보면서 하여간 안보 상황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그 NSC 뭐 확대하고 뭐 사무 조직 만들고 이런 거 발표했는데 방금 저도 봤습니다. 그 아주 뭐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네. 기왕 할 것 같으면 빨리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김장수 안보실장이 이제 처음 그 청와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죠. 수하에 네.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뭐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또 이 동북아 상황 자체도 지금 상당히 아주 급변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현 안보 상황의 관리 또 어떻게 보면 뭐 이 김정은 장성택 처형 이후에 약간의 그 불의합범처럼 보였던 이 외교 안보 부처들의 엇박자 나는 이런 조정 또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중장기 외교 안보 전략의 비전 제시 뭐 이런 등등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NSC 사무처가 만들어져서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데 네. 아깝게도 이게 5년 전 그 MB 정부 출연하면서 NSC도 그렇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비상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그 국가안보의 어떤 국가 비상대비 계획을 만들고 하는 이 조직 자체를 갖다가 다 그냥 그 폐지시켜버렸다. 그 왜 그런 겁니까? MB 정부에서. 그 이전까지 노무현 정부까지도 NSC 회의는 굉장히 상설화됐었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논리로 안보 문제를 재단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어느 때 이 북의 이 위협으로부터 사실은 우리 국가를 갖다가 또 국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참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잘 보존해서 이 국가 비상대비계획을 발전시켜왔던 비상기획위원회 이게 지금 그 안전행정부의 1개 국어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어떤 비상대비 계획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 있다가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느 부처에서 사실은 조정하기가 좀 제한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때 5년 전에 이 NSC 사무처라든지 또 비상기획위원회의 폐지 이런 네. 것이 좀 신중치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이것들을 잘 좀 활용을 해서 그러나 이제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NSC 사무처에서 뭐 월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한다면 되지 않겠는가. 마침 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자기들의 어떤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없던 일본 같으면 NSC 조직을 새로 만들고 중국도 뭐 18기 삼중전에서 이제 그 뭐 국가안전위원회인가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이런 비전도 밝히고 또 안보 현안도 관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뭐 이런 제가 볼 때 얘기. 아주 적시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근데요,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 NSC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기 때문에 그 전 정부가 했던 거는 뭐 다 없애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아마 이것도 없애고 또 다음 정부에는 또 지금 NSC 사무처 이렇게 왜 비대하게 했냐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국가 안보에 관한 것들은 좀 더 신중히 예, 이번 사무처까지 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는 확대가 되고 상설화가 되고 이제 완전히 하나의 국회 조직처럼 이제 완전한 조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처가 있다는 거나 그렇죠. 없다는 거랑 큰 차이가 틀리죠. 있는 큰 건데 차이가 있죠.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어떤 국가에서 목소리를 낼 때는 한 목소리 낼 수가 있어야 되고 네. 또 국가의 그 중장기 안보 비전 같은 것도 네.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걸로 해서 좀 그 1년에 자, 한두 번씩은 발표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이제 군단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자, 지금 북한이 예를 들어서 연평도나 백령도 뭐 거기에 삐라도 살포했다 그래요. 자, 백령도에 예를 들어서 그쪽 해병대라고 해야 되나? 그쪽 해군이 만약에 점령을 딱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평도나 백령도에 강점을 하는 네. 그런 상황 이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배제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고 네. 전쟁과 같은 이런 도발을 일으킨다. 그건 제가 볼 때 김정은 스스로가 그건 자기 목숨을 이제 마지막 그 한계 상황에 온 걸로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보고 그거는 정권의 지탱 여부가 제가 볼 때는 막 이 경각하에 달려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연평도 포격까지 아주 과감하게 했지 않습니까? 자, 백령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포격을 넘어서 만약에 점령까지 온다. 그럼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건 뭐 저 준전시 상황이라 준전시 상황. 그럼 준전시 상황은 전시 상황하고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태가 되면은 전시 상황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사실상 저희 전시 상태나 다름없죠. 만약에 사실상. 그런 그 자, 뭐 상륙 작전을 네, 가면 안 좋습니다.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 포탄을 떨어뜨렸다. 이러면 전시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건. 서울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거 용서할 수 없죠. 그거는 완전히 전시 아니, 그럼 상태로 가고. 그거는 우리도 네. 평양에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북한이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함부로 그렇게 하면 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거기 평양하고 서울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은 완전히 빌딩 숲이고 한 번 떨어졌을 때 그 모든 게 올스터 되는 거고, 그죠? 평양은 뭐 아무리 뭐 평양이 그 북한에서 가장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네.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도발을 하지 무모한 도발은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김관진 장관이 취임 이후에 적절한 대응 이걸로서 만족치 않고 이 도발 원점 또 지원 세력 필요시는 지휘 세력까지도 완벽하게 타격하겠다. 이것은 지금 이 김관진 장관의 그냥 그 구두선이 아니고 이미 예하부대 지휘관까지도 다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과장된 말이 아니다. 실제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태세가 제가 전방에서 뭐 외출 나오는 후배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제 부대에도 가보는데 그런 태세는 과거에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그 아주 전의가 아주 확고하고 어떤 네. 의미에서 일전 각오의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합참에서 작전부장인가 작전본부장 하셨죠?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합참의 작전본부장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북한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발을 하게 될 경우 아까 말한 대로 G부 이런 걸 다 타격할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각 그 작전사별로 자기의 작전 환경에 맞는 그와 같은 대응 태세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갖추고 있고, 북은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또 우리 국방부에서 그렇게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경하게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1대1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뭐 권투 링에서 이렇게 그 뭐 격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겠죠. 피해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쟁은 사실은 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군사적 용어를 하면 억제력이라고 그러죠. 네.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억제를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우리 전력뿐만 아니고 미국의 가공할 전력이 같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이 대규모 전쟁이라든지 그와 같은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가 나이가 젊고요. 자기가 뭐 마식령 스키장도 짓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착각 속에 빠져 있고, 고모부까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 국무부 차관보를 했던 커트 캠벌. 네, 이 양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던데, 이를테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스위스에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김정은이 친구들을 쭉 인터뷰를 전부 한 모양입니다. 그 인터뷰를 한 결과 결론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폭력을 좋아했고, 지금 장성택이를 처형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판단한 것과 같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뭘 어떻게 할지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빨리 김정은이도 이 스위스를 잊어야 된다. 스위스를 forget 스위스. 스위스를 잊고 이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 이를테면 스위스를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또는 이 평양 시내를 갖다가 잔디밭으로 다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놀이 공원을 한다? 또 승마장을 만든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스위스가 지금 국민소득이 거의 6만 불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북한 지금 겨우 천불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나라에서의 이 스위스 생각, 그걸 갖다가 북한식으로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무리가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장성택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이 항명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어쨌든 김정은이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보면은 대단히 위험하고, 오늘 미 국방부 장관 또 미 합참의장이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장성택 처형이 어떤 불길한 이 추가 도발에 전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 그래서 들으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던 1.3월 이 도발소를 갖다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저는 차원으로 보는데, 하여간 이 군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